만약 당신이 쉰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혼자 밥 먹는 것이 두려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자기 집을 찾지 못한 채 길 위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은 차갑고 그러나 지독하게 따뜻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어령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라는 미명 아래 살아왔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식구석허라는 정겨운 단어 아래에서 우리는 늘 타인의 숟가락 소리와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쉰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정오를 지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시간입니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혼자 걸어가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식당문을 열 때 혼자 들어가는 것이 부끄러워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쓸데없는 잡담으로 식탁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성찬을 즐겼고 화려한 잔치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지혜가 샘솟았던 순간은 차가운 물에 밥을 말아 혼자 조용히 씹으며 그 쌀 안의 질감을 온전히 느꼈던 고독한 식탁 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사회적 실패나 외로움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밥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치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50세 이전까지 당신은 타인의 길을 수용하고 조율하며 사회적 자아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식들을 먹이고 직장 동료의 비위를 맞추고 부모님의 기력을 살피느라 당신의 밥그릇 안에는 정작 당신의 영혼이 담길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쉰이 되었다면 그 소란스러운 기의 흐름에서 잠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50세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워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민, 타인의 자랑, 타인의 시기심이 섞인 밥상은 이제 당신에게 영양분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들이 뱉어내는 말들이 당신의 소화기관을 괴롭히고 당신의 맑은 정신을 흐리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가장 진실해집니까?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순간 바로 나만의 식탁 앞에 섰을 때입니다. 젓가락질 하나에도 내 마음의 속도가 담기고 국물 한 모금에도 내 몸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립입니다. 영혼이 비로소 타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대접하기 시작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어야만 안심이 된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아이가 여전히 배고파하며 타인의 인정이라는 구걸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0살의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의 시선에 갇혀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면 다가올 노년은 그저 고립된 공포로 다가올 뿐입니다. 내가 지켜본 많은 이들이 50세를 기점으로 무너집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은퇴 후 혹은 자녀가 떠난 후에 정막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언합니다. 혼자 밥 먹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50세 이후를 준비하는 가장 품격 있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입니다. 이제는 식탁 위에 소음을 끄고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담긴 우주의 섭리를 혼자서 오롯이 느껴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나라는 사람과 진정한 화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건네는 첫 번째 경고이자 위로입니다. 소란을 떠나 고독의 식탁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거기서부터 당신의 진짜 인생 이막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교수님, 혼자 밥을 먹으면 정막강산인데 그게 무슨 낙입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정막함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씻어내는 가장 깨끗한 세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쉰이 넘으면 몸 여기저기에 고지혈증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듯 우리의 영후, 즉 정신의 통로에도 타인이 흘리고 간 감정의 찌꺼기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하는 식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사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먹습니다. 상대의 표정을 읽고 적당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이며 내 접시의 고기보다 상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를 먼저 잽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식사라고 부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독한 에너지의 분산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눈치가 문화의 중심인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으면서도 이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고민하는 순간 당신의 귀는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원래 독상 문화였습니다. 사랑방 손님에게도 집안의 어른에게도 각자의 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음식을 대하는 시간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자연이 준 생명력을 자신의 몸과 1대1로 연결하라는 깊은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커다란 냄비에 숟가락을 섞으며 소란스럽게 먹는 것이 정신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젊을 때는 그것이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기력은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는 귀한 자원입니다. 혼자 식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감각의 부활입니다. 밥솥에서 갓 퍼낸 밥의 구수한 김, 된장찌개의 짭조름한 향기, 나물을 씹을 때 들리는 사각거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수식관이나 명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온전히 집중하는 순간 내 피로가 풀리고 흩어졌던 에너지가 단전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구없고 즉 입으로 짓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럿이 모여 밥을 먹다 보면 남의 험담을 하게 되고 자식 자랑을 늘어놓으며 은근히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혹은 듣고 싶지 않은 타인의 불평을 억지로 삼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 영혼의 갈증을 유발합니다. 혼자 먹는 식탁에는 이 입의 죄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음식을 씹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지난 세월 내가 내뱉었던 부질없는 말들을 참회하고 씻어내는 세탁의 시간이 됩니다. 나는 이것을 영혼의 해독 주스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묻혀온 세상의 먼지들, 누구네 집 자식은 어디에 취직했다더라, 누구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하는 식탁 위의 소음들을 털어내십시오. 오로지 쌀알 하나에 담긴 농부의 땀과 대지의 기운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끼를 온전히 마치고 나면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이 꽉 차오르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연의 기가 회복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50세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을의 나무는 잎을 떨구고 혼자 서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잎사귀들끼리 부대끼며 소리를 내던 여름의 소라나무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외면해서 혼자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을 잠시 뒤로 하고 가장 귀한 손님인 자기 자신을 대접하기 위해 혼자 앉은 것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당신의 영적 품격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녁 TV도 끄고 핸드폰도 멀리 치운 채 오직 당신만을 위한 정갈한 1인용 식탁을 차려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0살이 넘도록 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배역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집에서는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로, 직장에서는 부장님이나 사장님으로,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친구나 동창으로 말입니다. 그 배역들은 마치 몸에 착 달라붙은 옷과 같아서 우리는 그것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옷을 모두 벗겨냈을 때 남는 벌거벗은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혼자 밥을 먹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식탁 위에 면병 맨비 수행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본능적으로 가면을 씁니다. 상대방이 실망하지 않게 미소를 짓고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게 농담을 던지며 나의 초라함이나 고통을 들키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50세라는 나이는 특히 그렇습니다.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내 삶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식탁 위에서도 끊임없이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혼자 밥을 먹는 순간 그 모든 관객이 사라집니다. 박수 쳐줄 사람도 비난할 사람도 없는 그 고요한 식탁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연기를 멈추고 가면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이죠. 50세 이후에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공허함의 정체는 사실 고독 그 자체가 아닙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느라 정작 자기 자신과 친해질 시간을 갖지 못한 데서 오는 낯설음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어색하고 힘든 이유는 그 시간 동안 마주해야 할 내면에 내가 너무나 낯설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야 합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제 제발 나 좀 봐달라는 외침말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은퇴 후 혼자 밥을 먹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가족들을 위해 고기를 굽고 국을 폈는데 정작 자신이 무슨 반찬을 좋아하는지, 밥의 질기는 어느 정도를 선호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비극입니다. 심리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50세는 자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밖으로 향해 있던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 내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달래고 늙어가는 육신을 위로해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천천히 씹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 몸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맛도 못 보고 삼켰던 세월을 미안해하자. 이런 마음으로 밥 한 술을 넘길 때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 과정이 됩니다. 한국의 중년들은 혼밥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외롭겠구나 하고 측은하게 봅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측은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약속을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의 근육이 소실된 사람입니다. 근육이 없으니 혼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혼자 식탁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보거나 혹은 그저 밥그릇 속에 밥알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존엄한 생명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올 때 50세 이후의 삶은 노화가 아니라 성숙으로 바뀝니다. 죽음 또한 결국 혼자 가는 길 아닙니까? 50세는 그 마지막 여정을 연습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고독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혼자 밥 먹는 시간을 벌 받는 시간이 아니라 귀빈을 모시는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이라는 이름의 가장 소중한 손님과 마주 앉아 대화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어땠니? 무엇이 너를 힘들게 했니? 하고 다정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일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함께 있때도 온전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50살이 넘으면 우리 인생의 정원에도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젊은 날엔 그저 사람이 좋아서 혹은 인맥이 자산이라는 생각에 아무나 정원 안으로 들였지요. 하지만 50세 이후의 삶은 정리의 미학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로움은 혼자 밥을 먹는 습관이 어떻게 우리 삶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차단하고 정신적인 방화벽을 세워주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인사말처럼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 밥 한 끼에 얼마나 많은 감정의 쓰레기들이 오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모여서 생산적인 이야기보다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자식의 학벌과 재력을 은근히 과시하거나 지나온 과거의 영광을 되풀이하며 현재의 초라함을 보상받으려 합니다. 이런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은 영혼에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50세 이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혼자 될 용기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우리는 보통 화를 내거나 똑같이 되갚아주려 합니다. 하지만 가장 품격 있는 복수는 그들과의 식사를 끊는 것입니다. 혼자 밥 먹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타인의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든 저 소란스럽고 무례한 식탁을 박차고 나가 나만의 평화로운 식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정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50세가 넘었다면 찬장 속에 아껴두었던 비싼 그릇들을 꺼내십시오. 손님이 오면 내놓으려 했던 그 정갈한 식기들을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이가 빠진 그릇, 대충 때우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나를 대접하는 형식이 내 영혼의 격을 만듭니다.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함부로 대접받지 않는 법입니다. 둘째, 말을 아끼십시오. 여럿이 모인 식탁에서는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밥을 먹으면 침묵의 힘을 배우게 됩니다. 침묵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비난이나 사회적 잣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화벽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욕하거나 오해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내 밥맛만 좋으면 그만이다라는 배짱이 생기는 것이지요. 셋째, 에너지 뱀파이어를 멀리 하십시오. 만나고 나면은 왠지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의 식사는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요즘은 혼자 조용히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50세는 참으로 고달픈 나이입니다. 위로는 노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건사하며 일터에서는 밀려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잊고 삽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지독하게 인색합니다. 이제는 거꾸로 하십시오. 남에게는 조금 차갑더라도 혼자 있는 시간만큼은 스스로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왜 그렇게 혼자 다니느냐, 무슨 문제 있느냐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럴 땐 그저 빙그레 웃어주십시오. 사자는 떼를 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오직 양들만이 늑대가 무서워 무리 속에 숨는 법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안다는 것은 당신이 정신적으로 그만큼 강인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당신의 내면에 단단한 성벽을 쌓으십시오. 그 성벽 안에서 당신의 기치를 온전히 보존하십시오. 그렇게 응축된 에너지는 당신의 얼굴에 평온함을 주고 눈빛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50세 이후의 아름다움은 화장품이나 옷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우아하게 보내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요구에 일일이 대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식탁 위에는 오직 당신과 자연이 준 음식 그리고 고요한 평화만이 머물게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0세 이후 왜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결국은 혼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독은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나는 인생을 하나의 문장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문장에는 수많은 수식어와 쉼표, 그리고 소란스러운 마침표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문장이 깊어질수록 군더더기는 사라지고 핵심만 남게 되지요. 50세 이후의 삶은 바로 그 군더더기를 떼어내고 나라는 본질적인 주어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고요히 수저를 드는 행위는 그 문장의 마지막 마침표를 우아하게 찍기 위한 매일매일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혼자를 연습해야 할까요? 그것은 인생의 가장 큰 진리인 생사선스의 문제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태어나지 않았고 떠날 때 또한 결코 누구와 손을 잡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큼은 동행할 수 없는 법입니다. 평생을 함께만 매달려 산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형용할 수 없는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 혼자 밥을 먹으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고독의 무게를 기꺼이 즐겨온 사람은 그 마지막 여정조차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년들이요, 이제 외롭다는 말을 자유롭다는 말로 바꾸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기다리는 노년은 비참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대접할 줄 아는 노년은 성스럽습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고 친구들의 모임에 초대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삶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모든 외부의 결핍으로부터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은 내 안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도 평화도 신신의 목소리도 밖의 소란함 속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혼자 침묵하며 밥을 씻고 차를 마시고 먼 산을 바라보는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우주가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경지를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시듯 당신 자신을 위해 정성을 다해 상을 차리십시오. 정갈한 볼을 깔고 가장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고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아주 작게 틀어두십시오. 그리고 한 술 한 술을 천천히 넘기며 당신의 몸과 영혼이 나누는 대화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혼자여도 충분히 완벽하구나. 나는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을 찾았구나.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지혜이자 위로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쇠락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의 소음을 줄이고 영혼의 볼륨을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혼자 밥 먹는 그 고요한 식탁이 당신의 새로운 성전,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안녕하십시오.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십시오. 그 길 위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저 너머의 고요한 식탁으로 먼저 건너가 여러분의 당당한 홀로 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